출퇴근 시간마다 북적이는 지하철. 2023년 작년 지하철은 얼마나 복잡했는지 2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할 예정인데 2년 사이 혼잡도가 2배 가까이 증가한 노선은 서울이 아닌 의외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지하철 노선 혼잡도는 어땠는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2년 사이 지하철 노선도 연장되었고 코로나 이후 지하철 이용객도 다시 회복하면서 전체적인 지하철 혼잡도가 늘어났습니다. 혼잡도 100% 기준 열차에 몇 명 타 있는지는 지난 영상에 자세히 소개한 바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만 빠르게 설명하면 대형 전철 기준 예를 들면 수도권 1호선과 같은 큰 규모의 열차 한 칸으로 보면 100% 혼잡도 기준 160명입니다. 200%라면 이 공간에 320명이 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천 1호선, 부산 2호선과 같은 열차는 수도권 1호선보다 크기가 작은 중형 전철입니다. 이 열차라면 100% 혼잡도 기준 한 칸에 124명입니다. 경전철은 각 열차별로 크기가 각각 달라 각 열차의 100% 혼잡도 기준 인원이 노선별로 다릅니다. 두량 경전철로 다니는 김포 골드라인 100% 정원은 172명입니다. 즉 수도권 1호선은 대형 전철 열량이라 100% 혼잡도 기준 1600명, 김포 골드라인은 172명으로 열차 크기에 따라 수송 인원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 각 노선별 혼잡도 변화를 살펴볼 예정인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그리고 2021년, 그리고 2023년 이렇게 2년 단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1호선에서부터 8호선을 보면 3, 4, 6, 8호선은 중간에 혼잡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거의 비슷한 편이고 혼잡 구간도 비슷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 4호선의 경우는 예전부터 혼잡도가 상당히 심했던 노선이었습니다. 2017년 우이신설선의 개통으로 이용객이 분산되어 혼잡도가 조금씩 감소하던 노선이었으나 2022년 진점역으로의 연장 개통 이후 혼잡도가 다시 늘어 2023년 166%의 혼잡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8호선의 경우도 계속해서 혼잡도가 조금씩 늘어났던 노선으로 2023년 몽촌토성역에서 잠실역 구간 13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8호선은 남양주시 별내역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8호선 이 구간의 혼잡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 3호선은 홍제역에서 무학제역 구간 140%, 6호선은 동묘암역에서 창신역 퇴근 시간 기준 111%의 혼잡도를 보였습니다. 나머지 노선들을 살펴보면 1호선의 경우 구일역에서 구로역 구간 123%의 혼잡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급행보다 완행열차 혼잡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용산역에서 동인천역을 오가는 급행열차 혼잡도는 2018년 기준 163%에 달했으나 5년 사이 혼잡도가 크게 줄어 지금은 개봉역에서 구로역 구간 119%의 혼잡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호선의 경우 원래부터 상당히 혼잡했던 노선으로 10년 전에는 200%의 혼잡도를 보이던 노선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많이 낮아져 사당역에서 방배역 구간 최대 혼잡도 144%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작년 혼잡도가 172%로 2019년과 비슷한 상당히 혼잡 노선이었는데 왜 1년 만에 혼잡도가 약 30%나 줄었는지. 5호선의 경우는 2년 전보다 혼잡도가 소폭 감소해 길동역에서 구분다리역 127%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5호선은 강서 쪽이 더 혼잡했는데 5호선이 하남 쪽으로 연장되면서 지금은 강동구 구간, 특히 하남 검단산 방면을 오가는 열차의 혼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남 검단산행 혼잡도는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강동역까지는 비교적 덜 혼잡한 마천으로 가는 열차와의 평균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구간별 혼잡도를 보면 강동역에서 길동역으로 가면서 혼잡도가 급하게 높아지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7호선의 경우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철산역 구간 152%의 혼잡도를 보였습니다. 7호선은 강북 구간 혼잡도와 비슷비슷해서 해마다 최대 혼잡 구간이 계속 바뀌는 노선입니다. 사실 이 152% 혼잡도도 앞서 살펴본 5호선 사례처럼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7호선은 성남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와 온수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비율이 1대1입니다. 그래서 온수역부터는 성남에서 오는 열차와 온수에서 출발하는
운행하는 열차와 평균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간별 혼잡도를 보면 온수역에서 혼잡도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중형 8량으로 운행하는 인천 1호선의 경우는 예술회관역에서 인천시청역 퇴근 시간대 93%의 혼잡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포공항을 경유하는 혼잡도로 악명 높은 새 노선들을 살펴보면 먼저 9호선의 경우는 노량진역에서 동작역 구간 급행열차 199%의 혼잡도로 다시 200%대에 다가섰습니다. 공항철도는 혼잡도가 약간 낮아져 계양역에서 김포공항역 180%의 혼잡도를 보이고 있으며 김포 골드라인 고촌역에서 김포공항역 207%의 혼잡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2022년 대비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200%를 넘는 혼잡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같은 200% 혼잡이더라도 이런 큰 열차와 이런 조그만 열차와 수송 인원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 수도권 지역 경전철을 살펴보면 우이신설선이 정릉역에서 성신여대 입구역 169%, 신림선 당곡역에서 보람회 병원역 149%, 인천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에서 성남역 146%의 혼잡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이용객을 보면 이 정도이지만 경전철은 크기 자체가 작다 보니 혼잡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 경전철 동호역에서 중앙역 79%, 용인 에버라인 기흥역에서 강남대역 70%로 두 노선은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나머지 광역전철 구간 혼잡도를 살펴보면 수인분당선 선정릉역에서 설릉역 132%, 경의중앙선 한국항공대역에서 수색역 137%의 혼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경춘선 갈매역에서 신내역 109%, 경강선 삼동역에서 임해역 136%의 혼잡을 보였고 서해선은 소세올역에서 소사역 79%,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에서 양재 시민의 숲역 133%의 혼잡을 보였습니다. 이제 비수도권 지역을 살펴보면 의외로 2년 사이 혼잡도 2배 가까이 증가한 노선이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데 바로 대전도시철도 1호선이었습니다. 2023년 대전 1호선은 갈마역에서 월평역 최대 혼잡도 무려 190%를 보였습니다. 중형 4량으로 다니는 노선이지만 190%라고 하면 수도권으로 따지면 거의 9호선 수준의 혼잡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전 1호선은 비수도권 노선 중에서 혼잡도가 심한 노선이기는 했습니다. 보통 110%에서 130%대의 혼잡도를 보였고 2021년에도 그랬습니다. 사실 2년 사이에 대전 1호선 이용객이 늘어나긴 했어도 2019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인데 혼잡도가 이렇게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사실 뭔가 조금 부풀려진 수치일 수는 있겠으나 대전 1호선은 평균적으로 130%대의 혼잡도를 꾸준히 보여 중형 전철로 운행하는 전국 도시철도 노선들을 살펴보면 혼잡도 자체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의 혼잡도를 보면 부산 1호선 부전역에서 서면역 95%, 부산 2호선 부암역에서 서면역 78%, 부산 3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거제역 108%, 부산 4호선 충렬사역에서 낭민역 45%, 부산 김해 경전철 서부산 유통지구역에서 괴법 르네시대역 95%, 동해선 안락역에서 동래역 84%였습니다. 대구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반월당역 84%, 대구 2호선 반고개역에서 내당역 80%, 대구 3호선 북구청역에서 달성공원역 113%, 광주 1호선 상무역에서 운천역 92%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1호선의 경우는 평일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토요일 오후 시간대 혼잡도가 더 높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수도권 노선들을 보면 중전철보다 크기가 작은 모노레일로 운행하는 대구 3호선 그리고 양끝 종점에서 환승 인원이 많은 부산 3호선과 대전 1호선 정도가 혼잡도 100%를 넘겼을 뿐 나머지 노선들은 대부분 100%보다 더 낮은 혼잡도를 보여서 수도권 지역의 전철 노선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혼잡도가 낮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